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협력을 주제로 한 SBS 디지털 포럼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좀 전에 알렌 보통 씨의 재밌으셨죠? 네, 인생대학 서울에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협력자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찜해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요,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영상 보십시오. 그래도 저렇게 젊었습니다. 시장 되고 1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염색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울의 1,000만 시민의 삶을 챙기고 또 그 수많은 갈등을 조정하고 네, 그리고 또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초협력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서울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서울시장 안에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바로 그 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지금 재개발과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또 재산권이 묶이다 보니까 많은 마을에서 집들이 후락하고 그 속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어느 마을을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로 저희들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정책 접근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바로 지역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주민들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지역을 다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바로 현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사실, 또는 이분들이 보통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에 귀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노인 거주자들이 많다는 사실,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와 또 이런 소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이라는 것인데요. 우선 가로등을 많이 켰습니다. 불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밝은 색깔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운동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동하러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범죄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79%가 사라졌고요. 84%의 주민이 만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밝은 마을, 안전한 마을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의 자세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네,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에는 이제 귀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됐습니다. 지난 제 임기 1년 6개월 동안 약 청책 토론회를 통해서 6,200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청책이라는 말은 정책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기를 그동안 진행했습니다. 네, 이 수기라는 것은 서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한꺼번에 그 논쟁하는 것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서 제가 듣고 있으면 답은 자명하게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또 동시에 서울 시내에서 누구라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여기 오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발언됩니다. 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지금은 서울시청 신청사에 가시면요, 누구나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은 바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통째로 전달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일 시민시장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명예부시장도 있습니다. 7분야에 걸쳐서 노인, 어르신, 장애인, 청년 뭐 이런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명예부시장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돈은 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또 저희들이 만들고 설계하는 많은 정책에서 이런 이 청취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일상의 절차가 됐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서울 36.5도의 이 공공의료 정책을 만들 때도 저희들은 6개월 동안 118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복지 기준선을 만들 때도 9개월 동안 약 162회나 토론하고 협의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 모든 사람들의 다 얘기를, 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다 듣기 때문에 반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시청 앞에 몰려오던 그 데모하시던 분들이 훨씬 줄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책 수기 경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단팥 없는 찐빵 맛 있겠어요? 시민 없는 정책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온라인도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우리 화두가 디지털 포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다산 120 콜센터가 있죠. 전화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끝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요새 유행하는 SNS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은 지금 SNS 행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트위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팔로워가 거의 70만에 이릅니다. 아까 알랭드 보통 씨가 30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혹시 여러분, 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패친 터치님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거의 지금 절반은 지금 제 온라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영어로 안 하기 때문에 영국 여성은 적습니다. 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런 트위트가 왔습니다. 작년이었네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요.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저는 서울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있는 버스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느 버스 회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흘 후에 이런 답글이 왔습니다. 네, 어제 입금이 되었습니다. 300여 버스 노동자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아버지 노릇 하게 됐네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정말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는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알아서 이 트위트를 받아서 해결해준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담당 직원이 고마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여러분 월급 없이, 월급도 못 받고 몇 달 밀린 그런 상태에서 아빠 노릇 못했을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제 트위터는요, 이렇게 소소한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수없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강시민공원 농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아예 공을 좀 빌려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좋은 제안이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휠체어 리프트 말고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 만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퇴근길 9호선인데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 나와서 추워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 조치 요망. 이거는 우리 지하철 공사 사장님한테 제가 보내는 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 서울시 공무원들은 전부 트위터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아마 이런 그 버스 정류장, 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안내 표지판 보면 참 당황스럽죠. 아니 이게 도대체 이 방향이 맞는 거야? 아니면 건너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있으셨죠? 우왕좌왕하는 시민 많아요. 만약에 이게 화살표 하나를 저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이게 이 방향이구나. 금방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화살표를 표시하는 청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시민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지금 서울시에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다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표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서울시는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약 16만 명의 받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에요, 심야버스 정책을 우리가 실시했어요. 모든 대중교통이 끊어진 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심야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거죠. 너무 좋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요, 약 4만 6천 명이 좋아요. 그 중에 또 약 3천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요, 이 댓글 읽고 있다 보니까 이 심야 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우리 버스 기사씨들한테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너무나 깐깐하게 아주 디테일한 이런 조언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읽어보라고,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이거 읽어보면 버스 정책, 심야버스 정책을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 심야버스가 시행된 일주일 동안에요, 17,000명이 이용을 했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것이 제 트위터, 제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수많은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을 하나로 모아놓고 또 시민들의 이 대응을, 바램을 함께 처리하는 소셜미디어 센터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한쪽에 시민들이 의견을 올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서울시의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요, 약 14,000여 건의 이 좋은 제안들이 왔었고요. 그 중에 98%가 답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응답하는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키피디아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집단지성을 실현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다. 그런 공공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한테 여러분, 제 트위터를 보시면 요새 하트가 막 날아다닙니다. 하트가 난무합니다. 하트 하나 달라고 하세요. 보세요. 네, 저에게도 하트 하나만 날려주세요. 아까 알랭드 보통 씨가 그런 얘기 했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친 생존 경쟁 때문에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물론 굉장히 바쁘지만요, 저도 사실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그렇지만 제 트위터 하나로, 제 하트 하나 보내는 거 하나로 정말 위로받는다면,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막 보내고 있어요. 네, 돈 안 들더라고요. 네, 아예 서울시청 정문 앞에는요, 이런
조형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돼서 그 해당 공무원의 이 자리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좀 위로하는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서울시는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듣는다는 것은요, 또 이런 큰 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가지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알랭드 보통 씨가 말했던 마음으로부터의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요, 그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 따질 걸 따지고 항의할 걸 항의하고 또 제안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벗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성하는 문서, 특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면, 특별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심지어는 빅데이터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마 수조 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보가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협력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칸막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늘 한계로 작동을 하죠. 늘 벽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협력의 시작이죠. 네, 서울시는 지금 이 칸막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얼마 전에 또 제 트위터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지난 100일 동안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답답하고 어려운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존엄성과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2박 3일을 지냈습니다. 제가 아예 그 임대 아파트에서 잤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죠. 이건 아니다. 정말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죠. 현장에는 늘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서울시는 이렇게 주택정책과라든지 주택을 짓는 SH공사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 부서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벽을 허물고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임대주택 종합대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도요, 우선 소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 동시에 누군가의 보살핌도 필요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부서 간의 통합적인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진 것이죠. 협력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또 바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정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이런 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많은 지표가요. 서울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력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2만 불의 소득 넘어섰잖아요. 이런 반도체 또 조선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빛과 함께 어둠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지금 청년 실업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자살률 정말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본래 인간은 본디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는요,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협력이라는 것이 아닐까. 초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냥 협력의 수준이 아니다. 타자로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열정과 힘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 시민들이 그냥 협력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이 많은 공간에는 시민들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채널과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이 열린 식탁에는요, 누구나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드실 수 있어요. 예, 그야말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네, 뭐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 그래서 또 협력을 유도하는 시정, 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과 좀 더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토론에 나오셨을 때도 비슷한 색깔 양복에 비슷한 색깔 넥타이 매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소통을 자꾸 하다 보면요. 네. 뭐 이심전심 그냥 서로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팔로우했는데 저 마팔 해주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가서 꼭 하겠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저희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러는 새로운 방법이 또 하나 개발됐다고 그러시는데,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뭐 노래 얘기 뭐 이런 거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네. 이렇게 이제 일을 해보니까요. 너무 엄숙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재밌게 좀 할 수 없냐. 너무 좀 공식적으로 넥타이 매고 딱 하지 말고 좀 재밌게 해보자. 그랬는데도 별로 재밌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망가지기로 결심을 하고요. 회의 시작하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한 소절만. 네. 자,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음치입니다. 이렇게 망가져도 괜찮나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노래입니다. 네. 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마을 젊은 처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만 해주시죠. 뭐 딱딱한 분위기는 금방 없어졌겠네요. 자, 그럼 그 대신 딱딱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시민과 직접 대화를 하시고 그런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협력을 이끌어내서 시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시정, 국정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을 전략을 갖고 책임 있게 가야 되는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소위 소통을 통한 협력이라는 게. 왜 뉴욕 타임즈가 월남전 기밀문서, 국방성의 기밀문서를 공개했을 때요,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결의 내용은 그래도 공개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너무 많은 걸 공개함으로써 사실은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요, 또 때로는 저희들이 비판받기도 좋죠.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은 더 훌륭한 정부, 또 투명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사실 정치인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고, 물론 행정가고, 공직사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한 2년 남짓 지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와서 보시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서울시 공직사회도 그렇고, 전체 공직사회도, 당에도 어쨌든 그 당원으로 계시니까, 정치인들도 볼 때, 소위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의 능력을 한번 점수로 매겨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도 정치인인데요. 예,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우리 사실 시민들이, 국민들이 네. 굉장히 좀 실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알랭드 보통 그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실은 마음으로부터의 그 소통이라는 게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오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이렇게 어떤 진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또 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이런 노력을 좀 이제 차츰하게 되겠죠.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좀 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방송 시간이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정말 아쉽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마음은 결심을 하셨나요? 역시 기자는 다르시네요. 저도 벌써 한 1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요. 예. 그런 대답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